자, 59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게 있어.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배웠다 그랬지.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문제 있는 순열 A와 B 이 정도 순서 있게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일일로 배열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3팩 나누기 2팩 하면 끝나. 맞아요. 좀 문자가 많아지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하면 돼? 6개니까 6팩. 근데 같은 게 3개, 2개씩 있으니까 3팩, 2팩 하면 끝난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는 정말 몇 개 없어. 앞에서 그래서 지금 유형 7번은 그냥 다 넘어간 것 같아. 근데 유형 8번부터는 이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는 한데 활용되는 문제들. 너희들한테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딱 2가지 유형으로 응용된다라고 했어. 뭐냐면 순서가 배열하는 순서를 얘기하겠지. 순서가 고정된 순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단거리 라고 하는 딱 2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건데 얘를 내가 왜 정리를 해주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도저히 모른단 말이야. 처음에 봤을 때. 지금 요게 순서가 정해진 거. 지금 내가 한 거랑 같은 말이다 그렇지? 순서가 고정된 거. 순서가 정해진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59번 문제 봐봐. 1, 2, 3, 4, 4.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배열을 하는 거는 맞아. 맞지? 근데 또 뭐가 있어? 1, 2, 3이 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방법의 수를 찾으시오. 자, 저거는 지금 조건이 좀 한 2개 정도 되니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 1, 2, 3, 4, 5. 내가 지난번에 아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풀어줬을 거야. 1, 2, 3, 4, 5를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오케이? 지금 다른 문제야 저거랑. 이거를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1과 2와 3은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1과 2와 3은 배열을 할 때 이웃하에 묶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1과 2와 3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1이 첫 번째, 2가 두 번째, 3이 세 번째로 오도록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라는 얘기야.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이 1, 2, 3을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봐. 또는 그냥 문자라고 생각을 해봐. 똑같은 문자 A, A, A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 3개, 서로 같은 거 3개랑 4, 5까지 다른 거 2개랑 섞어서 총 5개를 배열을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5 팩토리알 나누기 3 팩토리알이 돼. 왜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느냐? 이걸 배열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겠지. A, 4, A, A, 5 4, A, A, 5, A 이렇게 다양하게 막 나와 있을 거야. 일단 계산은 몇 개야? 20개지. 20개 나올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지금 누구를 봐야 돼? A와 A와 A. A들을 잘 봐. 얘네들은 원래는 뭐야? 1, 2, 3이잖아. 1, 2, 3으로 돌리는 방법. 이거밖에 없잖아. 알겠어? 분명히 이 A, A, A 자리에 1, 2, 3이 들어가 있을 텐데 반드시 1, 2, 3 순서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1, 2, 3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라 A 3개랑 4, 5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자체가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지수도 알겠어? 그래서 지금 59번 문제 보면은 1, 2, 3이 이 순서대로 배열된다. 1, 2, 3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그럼 그 1, 2, 3을 똑같은 문자 A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들은 뭐 있어? 4가 2개가 있지. 이걸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5개 5팩토리알. 근데 똑같은 게 3개 2개니까 3팩 2팩이 되는 거지. 그럼 몇 개예요? 10가지 방법이 되겠지. 1번.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뭔지 알겠어? 그럼 예시 누구? 이런 것 중에 그러면 A4, AA4 같이 배열된 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 4, 2, 3, 4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말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1, 2, 3을 넣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오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 60번으로 가보자. A1, A2, A3, B1, B2라고 하는 서로 다른 문자 5개가 있다. 그치? 자, 그때 이걸 일렬로 배열할 건데 A2는 A1의 오른쪽에 그리고 A3는 A2의 오른쪽에 그리고
B2는 B1의 왼쪽에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 A1과 A2와 A3만 먼저 한번 보면은 일단 A2는 A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A3은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들만 놓고 막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 중간에 A1, A2, A3, B1, B2 다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누구만 보면 A에 관련된 것들만 한번 보면은 A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2가 나오고 그 다음에 A3가 나온 거야.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어서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A끼리는 어때? A끼리는 어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자? A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B1과 B2를 보니까 B2는 B1의 왼쪽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B2, B1이 역시 나열이 되어 있을 거야. B1, B2가. 그때 어떤 식으로 된다? B1과 B2 중에 누가 왼쪽에 있어? B2가 왼쪽에 있으니까 B1과 B2는 또 역시 걔네들끼리는 순서가 고정돼 있지. 그럼 걔네들끼리는 같은 문자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알겠나요? 그럼 답은 뭐겠어?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또 몇 개야? 또 10개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번? 64번으로 가보자. 다음 문제네. 최단 경로. 자, 최단 경로 문제 62번 먼저 한번 풀어볼게. 이거 분명히 너희들 두 가지 방법으로 배웠다. 맞지? 맞지? 중학교 때 1111 그거 쓰는 걸로 배웠었고 내가 다른 방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푸는 것도 알려줬어.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62번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A에서 출발해서 P라는 점을 반드시 가야 된대. 맞아요? 그러면 일단 A에서 P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는 P에서 B를 가야지. 맞나요? 그러면은 또 이 경로를 거쳐 가야 된다. 맞지? 맞나요? 그러면 일단 A에서 P를 향해 가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 일단 중학교 때 방식처럼 풀어보자. 어떻게 하면 돼? 1, 1, 1, 1. 그러면 2, 3, 3, 6. 그냥 몇 가지?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디서? 똑같은 P에서 어딜 향해? B를 향해 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고딩처럼 풀어보자. 어떻게 하자? 이건 너무 쉽네. 한 두 가지다. 그렇지?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그래서 답은 12가지라고 해서 답은 2번 나오는데 요거 노란 부분 우리가 배운 방식처럼 다시 풀어보자. 요번에 배운 것처럼 요거 말고 어떻게 하자? 결국 A에서 P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2번, 세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2번. 그러니까 가로로 가는 거 2개를 배열하고 세로로 가는 거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결국 경로 자체가 4팩 나누기 같은 거 2개 2팩 같은 거 2개 2팩. 그래서 얘가 4, 3, 2, 1 나누기 2 곱하기 2. 그래서 약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얼마? 6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익혀두도록 하세요. 중학교 때 방식이 분명히 쉬운 문제들 많아. 이런 단순한 계산. 맞지? 근데 단순한 경우에서 좀 길이 많아진다면 얘가 훨씬 좋을 거다. 그리고 좀 이제 길이가 이제 큰 거 말고 중간에 장애물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얘가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장애물이 2개 이상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얘가 다시 쉬워져.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익혀두도록 하세요. 질문했던 6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수영이는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을 출발해서 B까지 간다라고 해요. 자, 그때 수영이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자, 중학교 때처럼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돼? 1, 1, 1, 1, 1, 1, 1, 1. 맞지? 3, 무리 2, 3, 3, 6, 4, 10, 5, 6, 15, 21. 여기서는 10. 얘도 10. 얘는 11. 그 다음에 채워져야지. 25, 46. 얘는 35, 46. 얘는 더하면 얼마야? 힘들어. 81 더해주면 얼마? 127인가 봐. 다 127 맞나? 있네. 뭐 맞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할 거야. 이거는 너희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7이 나오긴 나와. 근데 여기에서 고딩스럽게 풀어보자. 자, 저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할 때 자, 얘가 최단거리 문제가 되는데 그냥 단순한 계산은
막 하면 돼. 앞에 것처럼 A에서 P로 가는 거 맞지? 근데 누구? 뭐가 있는 경우?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있잖아.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좀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일단 짧게만 그릴게. 요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지금 요거 장애물이다 그치? 이거 뭐 우물 뭐 용암이 있었다 치자. 우물이 있었다 치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맞지? 그럼 전체 경로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해 가니까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돼? 중간 경로를 설정을 하라고 했어. 중간 경로를 어떻게? 장애물을 기준으로 대각선의 형태로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있지.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A라는 점을 지나지 않거나 B라는 점을 지나지 않거나 스몰 c라는 점을 지나지 않고 B까지 갈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리고 A를 지나는 경우랑 B를 지나는 경우랑 C를 지나는 경우에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겹치는 것도 없을 거야. 맞지? 맞지? 맞나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방식은 누구? A에서 누구를 거쳐서 스몰 a를 거쳤다가 B를 향해 가는 경로를 먼저 생각을 해봐. A에서 A를 갔다가 B를 가는 거 이거 말고 없지? 한 개. 여기에서 B를 향해 가는 거 B를 거쳤다가 B를 향해 가는 거 응? 세 개. 어떻게 해서 3팩 나누기 2팩. 결국 경로는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세로 방향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에서 B를 향해 가는 거는 전체 경로는 몇 개야? 4개. 한 개, 두 개, 세 개, 4개.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분명히 4팩. 근데 그 중에 같은 거 있지. 어떤 거? 가로, 가로, 가로. 거기 있는 것 때문에 3팩을 다시 나눠달라고 했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하자? 장애물을 피해 가야 되니까 전체 경로 방향에 수직인 방식으로 중간 경로를 설정을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 점을 지나는 거, 이 점을 지나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추가로 더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A를 지나는 거. 그럼 뭐? 1 말고 없지? 한 가지 경로. 이해됐어요? 그 다음 스몰 b를 거쳤다 가는 거는 여기에서 일단 이게 b야. 얘가 c고 얘가 b. 스몰 b를 향해 가는 경로가 5팩 나누기 같은 게 4개니까 그렇지 4팩 곱하기 b에서 b를 가는 것도 4개, 5개 5팩 나누기 4팩 몇 개? 25개 맞아요? 그 다음에 스몰 c 중간 경로로 c를 거쳤다 가는 경우 c를 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 일단 A에서 C를 가는 거는 전체 경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치? 그러면 5팩이기는 한데 같은 게 뭐뭐 있어? 가로 2개, 세로 3개 2개, 3개씩 같으니까 2팩 곱하기 3팩을 나눠주는 거지 맞나요? 그 다음에 C에서 B를 가는 것도 똑같은 경우다 그치? 옆으로 넓적하기만 할 뿐 똑같이 5팩 나누기 2팩, 3팩, 3팩, 2팩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100 나올 거야. 100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D를 거쳤다 가는 거 D를 거쳤다 가는 거는요? 한 개 그래서 다 더하면 127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부러 2가지 방식 다 알려주는 거야. 무조건 얘로 해 무조건 중학교 때처럼 해 그거는 아니야. 알겠지? 둘 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일단 여러가지 순열 질문이 끝났는데 여러가지 순열에서 혹시 질문 빠뜨린 사람 있나? 없으면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필기할 거 필기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 45분으로 가보자. 근데 최단 경로 입체면요. 입체가 문제가 있어 여기? 네. 있네. 그냥 하는 게 더. 그것도 역시 문제에 따라 좀 달라져. 대부분의 문제들은 장애물을 좀 쉽게 줘. 입체도형은. 그래서 1 쓰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걸 입체도형을 1 쓰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모르겠어. 중학교 때 1 그거 쓰는 거 되게 못했어. 그래서 나는 전부 다 이렇게 풀었어. 같은 거지 있는 순열처럼. 나는 그랬어. 1 쓰는 게 나중에 막 헷갈리더라. 실수를 하기 좋더라고. 헷갈린다기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걸로 풀었거든. 입체도형도 만약에 111 쓴다고 하면 어디 써야 되냐? 이거 쓰는 거냐?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2
그래서 6인가? 답이 맞아요? 6 몰라? 맞아. 그럼 여기에서 그냥 최단 경로로 생각해주면 가로 하나, 대각선 하나, 그러니까 세로 방향 하나, 높이 방향 하나. 그래서 그냥 3패 6개만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누구? 다음 문제 66번 하나 풀어보면은 결국 가는 경로는 뭐야? A에서 B 사이를 한번 왕복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에서 B 갔다가 B에서 다시 A 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그럼 경로 똑같잖아, 맞지? 그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뭐 지난 길 다시 지나시어도 없으니까, 맞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 가로 방향 2개, 세로 방향 하나, 높이 하나, 배열을 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지. 몇 팩? 4팩 나누기 2. 그래서 12지. 곱하기 12. 답은 144가 되겠지. 10이 6배요. 여기 B에서 A 가는 것도 똑같은 거야. 이게 10이거든. 왕복. 왕복. 알겠나요? 그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 보자. 넘어가도 될까? 또 질문 있는 사람? 영어도 오늘 조합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 분할과 이항정리 있지. 거기에서 분할만 나갈 거야 오늘. 분할만. 많이 안 나가는데. 아니 많이는 안 나간 건 아닌데 이항정리나 분할을 같이 했다가 너희들 또 멘붕 올 거야. 그래서 일부러 쪼갠 거야. 원래는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예전에 내 경험상 분할과 이항정리 같이 나갔더니 애들이 멘탈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일부러 쪼갰어. 그래서 일부러 조합을 좀 천천히 했을 것이란 거야. 자, 그럼 조합 파트에 45번으로 넘어가도 될까? 영어 질문 있으면은 번호 얘기하세요. 45번 전에. 28. 28번? 요거? 자,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 주어졌잖아. 알파가 뭐야? 근. 베타도 뭐야? 근.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는데 그 두 개를 곱했네.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두 근의 곱. 맞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말하는 알파 곱하기 베타. 어떻게 구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그거잖아. 그게 뭐래? 2분의 5라잖아. 맞나요? 오케이. 그럼 뭐 이거 크로스를 곱해주면 2 곱하기 NC의 4는 5 곱하기 NC의 2예요.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계산하면 끝나네. 맞지? 어떻게 하면 돼? 뭐 여기서 바로 운이 좋게 n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다, 6이다, 7이다 이런 식으로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식을 어떻게 가져야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4. 아이고 몇 개? 4개. 그 다음 분모는 4, 3, 2, 1. 맞나요? 그 다음 구변은 5 곱하기 n 곱하기 n-1 2개 나누기 2 곱하기 맞지? 그럼 여기에서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누구? n 곱하기 n-1 약분시켜봐. 그럼 n에 대한 2차 식이네. 풀 수 있겠다, 그렇지? 맞아요? 여기 있는 2랑 저기 있는 2랑 같이 약분을 시켰다고 치고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랑 약분을 시켰다 치고 양면에 뭘 곱할까? 저 분모 없애려고 6. 그렇지. 6 곱해볼까? 그럼 여기는 좌변은 요거 두 개만 남는다, 그렇지? 얘는 6 없어진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우변은 뭐가 돼? 5, 6, 30. 그럼 30 넘어가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그럼 n값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맞나요? 오케이. 그럼 n값 찾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뭐야? 답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는데?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 nc의 2분의 nc의 3이 돼. 맞나요? 그거에 부호 반대니까 저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반대라서 플러스로 바뀐 거야. 알겠지? 그 다음 28번 말고 다른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번? 45번 전에 혹시 질문 있나? 형 왜? 뭐 헷갈려? 네? 헷갈려? 계산 마무리하고 있어? 하면 답 얼마 나왔어? 56 나누기 28. 인수분해 되냐? 28분의 아 38네. 그러니까 무슨 8이네. 이거 계산하고 있었구나. 됐어? 자 28번에서 45번 사이에 질문 있는지 한번 빨리 봐. 45번은 바로 다음 문제거든. 질문이거든. 됐어? 45분 전에 없어? 자 그럼 45분으로 빨리 불러가 봅시다.
자, 45번 문제 보면은 뭐야 이게? 자, 남자 5명, 여자 3명 중에서 여자를 2명 이상 포함해서 4명을 뽑아. 그리고 나서 일렬로 나열할 거래. 그때 여자끼리는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남자 5명이랑 여자 3명 중에서 여자를 2명 이상 뽑아서 4명을 뽑는데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이웃하세요. 여자끼리 이웃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또는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하면서 순열 파트에서 분명히 배웠어. 맞지? 맞지? 근데 지금은 뭐 여자끼리 모두 이웃한대.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보자. 여자가 최소 몇 명? 2명. 여자가 2명이 있다. 그럼 남자 몇 명 뽑아야 돼? 2명 뽑아야지. 총 4명을 뽑는 거니까. 맞지? 그럼 일단 여자 2명을 뽑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줘야지. 3명 중에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 2명 뽑으시오. 32. 맞아요? 일단 뽑고 끝. 여자들만 먼저 나열하면 안 되잖아. 남자랑 같이 나열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뽑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맞지? 그다음 두 번째 누구? 남자도 2명 뽑으시오. 5명 중에서 2명 일단 뽑기만. 뽑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데 여자 2명은 나열 뭐래? 이웃하라고 했지. 그러면 몇 명 나열하는 것처럼? 3팩. 그렇지. 3팩. 3개 나열하는 것처럼. 3개 된다. 3명 나열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자 2명은 지네들끼리는 자리 바꿔도 되니까 뭐 하세요? 곱하기 2팩 들어가야지. 맞아요? 이거 계산해주면 끝나요. 얘는 얼마? 3. 5C에는 지금쯤 이제 값이 바로 나오나? 10인가?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6. 얘는 얼마? 2.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얼마야? 360 되겠네. 그럼 답은 360 아니다, 그치? 하나 더 찾아야지. 누구? 여자가 3명인 경우. 여자 3명, 남자 1명만 일단 뽑아보자. 그럼 어떻게 돼? 여자 3명 전부 다 뽑는 거다, 그치? 3C에 3. 그 다음에 남자 1명 뽑으시오. 5C에 1. 그 다음에 그 4명을 나열할 건데 여자 3명 분명히 이웃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자들 묶음과 남자 1명 나열하는 거니까 몇 명처럼 보여? 2명처럼 보인다, 그치? 그래서 2팩 해주고 그 다음에 여자들끼리는 이웃해야 되니까 3팩 하나 더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 어떻게 계산해요? 5 곱하기 2 곱하기 6. 답은 60. 그럼 답은 얼마야? 2개 더 하는 거니까 420이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50번으로 바로 갈게요. 이거 지난번에 내가 설명 안 했어? 풀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설명? 오케이. 48번이랑 연결이 좀 해줘. 자, 시작할까요? 48번이랑 50번 같이 진행할게. 자, 48번 문제 한번 보면은 정육각형의 6개의 꼭지점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일단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네. 2개 필요하다, 그치? 맞지?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때도 했었잖아. 맞지? 아무튼 점 2개를 뽑으면은 뭐야? 직선이 하나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 뽑으면 이거 계산 얼마야?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지? 15 되겠네. 그럼 답은 15야, 맞지? 왜? 여기서는 일직선에 있는 점 3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야? 2개 뽑기만 하면 서로 다른 직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겹치는 게 없잖아.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누구? 50번 문제를 봐보면 분명히 점이 몇 개? 15개가 찍혀있지. 맞나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자. 1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기는 해. 맞지? 근데 이 계산해봐. 얼마야? 15 곱하기 14 나누기 2 7 105개 나오는데 답은 105가 아니잖아. 자, 저 105가지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이거랑 이거를 뽑아서 만든 이 직선과 또 누구?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든 직선과 또 누구?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든 이 직선이 겹쳐져 있단 말이야. 맞지? 파란 거 한 번, 색깔 보이지도 않네. 초록색 한 번, 빨간색 한 번 이렇게 3개로 세워졌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직선 하나야. 똑같은 직선이야. 맞지? 뭔지 알겠어? 그런 녀석, 중복된 녀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제외시켜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일단 방금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어떤 거? 일직선상에 점이 몇 개 있는 거? 3개 있는 녀석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내가 표현한 거 말고 또 뭐 있어?
2개, 3개, 4개, 5개. 3개 붙은 거. 3개를 가지고 일직선에 있는 거 맞지? 요거 5개 있다 그치? 또 6개, 7개, 8개. 그 다음에 9개, 10개, 11개. 그 다음에 12개, 13개. 이것까지 세워져. 요거 잘 못 보지. 이거 말고 일단 3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이 105에서 105다 이거. 잘 기억해놔. 나 이거 까먹을 것 같아. 빼야 돼. 어떤 거? 저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은 3C의 2개야. 맞지?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있었다고? 까먹었다. 13개 땡큐. 13개 있었어. 근데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 다 빠져버리고 하나도 안 남지. 근데 분명히 직선 하나는 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기에서 1을 뺀 다음에 13을 곱하는 거야. 하나는 남겨야 되니까. 다시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뺀 다음에 뭐 다시 더하기 13을 하거나 똑같은 얘기죠. 맞나요? 오케이. 나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기 괄호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뺄 거를 하나 적게 빼는 거지.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일직선상에 3개의 점 말고 더 많이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나 없나? 있죠? 어떤 거? 점이 5개 겹쳐져 있는 거. 한 직선 위에. 그런 녀석은 또 어떻게 빼줘야 돼? OP에서 OCC 순열 아니 조합. OC에서 분명히 저런 게 3개가 있어서 빼야 되는데 역시 하나는 남겨줘야 돼. 맞지? 따라서 답은 아까 이거 뭐였냐? 105 빼기 얘는 3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14 빼기 얘는 얼마야? 10 빼기 1이니까 9 곱하기 3 이거 계산하면 이제 답 나올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다시 하나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뺄 거에서 하나를 빼는 거야. 하나 적게 빼겠다는 얘기지. 아니면은 그게 헷갈리면 다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55번 바로 가도 될까? 오늘 분표를 몇 개를 푸시는 거야. 자, 55번 가보자. 지금 여기 앞에서 54번 풀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역시 이거랑 관련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54번 가볼까? 54번 문제 보면은 그림과 같이 별 모양 위에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아보시오. 자, 아까는 직선의 개수였다면 이제는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찾는 거야. 점 2개가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는 것처럼 점 3개가 있으면 한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점들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3개를 고르면 분명히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점이 몇 개? 10개 있네. 10개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으면 되긴 돼. 맞지? 근데 그 중에는 뭐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그치? 한 직선 위에 있어가지고. 이런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적당하게 뽑았다면 이걸 연결하면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 만들어지지. 이런 녀석들은 삼각형이 아예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외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직선 위에 있는 점 몇 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자, 몇 개가 있어 이런 거?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다. 그렇지? 곱하기 5. 자, 방금 직선 문제에서는 하나를 빼서 곱했어. 왜? 하나는 남겨야 되니까. 즉, 한 번은 세워줘야 되니까. 직선을 만들기는 하잖아. 근데 그게 중복됐던 거지. 근데 지금 빼는 이유는 뭐야? 삼각형이 아니니까 빼는 거지. 중복이 아니라.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전부 다 5를 곱해서 빼는 거야. 전부 다 빼는 거야. 두 문제의 차이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질문이 뭐였어 근데? 55번이죠? 알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 질문이 55번. 다음 문제였으니까 다음 문제 하나 더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야?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12개의 점이 있다.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자, 점을 골라서 뭘 만들어 볼 거야?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야. 맞지? 자, 이거 왠지 틀린 이유가 몇 개를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
직선 만드는 거 개수를 몇 개 못 찾은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점 몇 개? 12개. 12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된다. 그치? 자,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빼야 할 것들이 있어. 어떤 거? 일직선 위에 있는 거. 자, 일직선 위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어떤 거? 이런 거. 점이 몇 개 겹친 거?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가볼까? 자,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 것들은 분명히 직선이야, 맞지? 이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 고른 거는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야,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빼보자.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들 찾아봐. 지금 쓴 1개, 2개, 3개, 4개. 또 있지? 5개. 그래서 곱하기 5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번엔 어떤 거 해볼까? 4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거 말고 3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빼보자. 그 3개 중 3개를 고른 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거 있어? 요거 찾았어? 오케이? 요런 거. 3C3. 이거 말고 또 있냐? 3개가 한 직선에 있는 거? 없지? 없지. 그러면 요거 하나만 빼주면 끝나겠네.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 그렇지? 자, 계산 한번 해볼까? 12C3 어떻게 계산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3, 2, 1 나눠주면 2 빼기 4C의 3 얼마? 4 곱하기 5 빼기 3C의 3 곱하기 1 얼마? 1 선생님 면에 이거 계산해주면 290 빼기 20 그리고 1 하나 더 빼주면 답은 199가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할 거야? 야, 그리고 조합 혹시 질문 더 있어? 없지? 영우 질문할 거 더 있어? 57번? 하나 더 해보자.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자,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요. 뭐에 의해서 생기는 일에?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일. 자, 그러면 겹친 점들을 가지고 고르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뭐 마름모도 나오고 정사각형도 나오고 아무튼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거?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이 빨간 거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노란 거 몇 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줘봐. 그러면은 사각형 하나가 딱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뭉탱이가 몇 개 나와? 2C에 2 곱하기 4C에 1개 나오겠지. 그럼 몇 개? 6개인가? 그다음 여기서는요? 2개 그리고 몇 개? 3개.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 2C에 2 곱하기 3C에 2 몇 개? 3개. 그 다음에 이쪽 뭉탱이에서는요? 노란 건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고 파란색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어떻게 하자? 3C에 2 곱하기 4C에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3 곱하기 6 몇 개? 18개. 이거 전부 다 더해주면 답 나와요. 27개. 미래! 요거 이해했었어? 민영 풀었어?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아있는 조합 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조합 얘기 전부 다 일단 개념 설명은 했었지. 맞지? 앞으로 다시 돌아와봐. 근데 개념 설명 다시 한 번만 짚어줄게요. 조합. 조합 일단 뭐 첫 번째 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C로 표현을 할 거예요. NCR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합의 정의 그리고 누구? 순열과의 차이점들 설명을 같이 했었다. 그치? 그리고 조합의 수라고 하면서 조합 계산하는 방법 배웠었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 했어? 조합의 수의 성질 하면서 NC의 제로, NC의 N 그것들이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왔어? NC의 R과 NC의 N-R은 동일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그거는 벌써 써먹었을 거야. 7C의 6 같은 거 계산하려면 7C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다. 맞지? 그리고 마지막 누구?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줬던 그 공식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거에 대한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 숙제 풀이할 때 나왔었어? 안 나왔었지? 뭐야?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NC의 R 마이너스 다시 N-1C의 R-1과 N-1C의 R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 두 개의 조합의 합이야, 맞지? 그때 앞에 게 같으면서 뒤에 거는 1만큼 차이 나고 있다면 두 개 중에 앞에 이제 하나의 조합을 합칠 건데 앞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 키워서 NC로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R-1과 R 어떤 거? 큰 거 골라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 7C에 3과 7C에 4를 더하라고 하면 뭘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8C에 4로 계산해주면 돼요. 요거에 대한 문제, 참고지 문제 정도는 나왔을지 몰라도 좀 더 활용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던 것 같아. 오케이? 아무튼 요거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중복조합이고 함수의 개수 파트일 거야. 자, 중복조합 했던 거 기억나요? 뭔지 설명했던 거는 기억나? 의미가 뭐고 H로 표현을 한다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만 딱 했었던 것 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 안 하고 맞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개념 설명 그거 중복조합 계산하는 방법부터 다시 설명해줄게. 해야 되겠다. 알겠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뭐 하려고 한다? 중복조합을 얘기를 하려고 해. 알겠지? 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의 자체는 뭐야?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상관없이 그냥 뽑는 방법의 수였다, 맞지? 근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이제는. 여러 번 뽑아도 돼. 오케이? A와 B와 C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5번 뽑을 거야. 중복 허용해서. 그러니까 A만 5번 뽑힐 수도 있고 뭐 B가 한 번 뽑힐 수도 있고 C가 한 번 정도 뽑힐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 한 3번, 한 번 뽑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복조합이야. 일단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야. 어떤 거?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을 때 순서 상관없이 뽑고 허용합니다. 중복을. 오케이? 자, 그리고 기호로는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었지? n, h에 r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 맞나요? npr, ncr, npr, nhr까지 4개가 나왔다. 이제 마지막 4번째 거 하는 거야. 일단 계산하는 방법 보면은 쉬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n 플러스 r-1c r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2h에 5 이런 게 나오면 뭐 하면 돼? 2개 더해서 1 빼면 6c에 5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6c에 1로 계산할 거니까 답은 6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NH의 R이라고 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N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중복해서 여러 번 뽑아도 되는 거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어떤 거? 3H, 다시 3H로 하지 말고 A와 B와 C라고 하는 3개가 있어. 3개의 문자가 있다. 알겠지? 그때 중복을 허용해서 몇 번을 뽑아보려고 하냐면 5번을 뽑아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 나올 수도 있고 A, B 나올 수도 있고 A, B, C 나올 수도 있고 A, C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겠다. 그치? 맞지? 자,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5번 뽑는다라고 했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분명히 H로 식을 표현을 해주면 3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H5가 될 거야. 그 3H5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랑 B랑 C라고 하는 문자 3개에다가 어떻게 하자? 그 5표 선택한다라는 거를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 알겠어? 예를 들어서 A가 3번 표현되고 선택되고 B가 한 번, C가 한 번 포함될 수도 있지. 맞지? 선택될 수도 있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자? 얘를 싹 지우고 나서 생각해봐. 이 동그라미 3개는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뭘로 보여? 동그라미 5개가 막대기 2개를 배열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아까처럼 A랑 좀 옆에 놨게. A랑 B랑 C를 이제 어떻게 하자? 칸막이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해. 선택을 하려고 해. 그때 예를 들어서 A를 2번, B를 1번, C를 2번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럼 이것도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동그라미 5개랑 막대기 2개가 배열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결국에는 3HO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동그라미 몇 개? 5개. 그리고 막대기 2개를 어떻게 하는 거다? 배열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돼.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순서 있게 나열하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그치? 총 몇 개? 7개. 7팩 나누기 얼마? 5팩. 그리고 2팩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아직까지 끝 안 났어. 여기에서 이제 조합으로 바꿔보려고 해. 왜? 팩분의 팩인데 분명히 이 숫자 2개 더한 게 얘잖아. 그게 조합의 정의라고 했었죠.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NCR 자체가 뭐였어? R팩 N-R 팩분의 N팩 이거잖아. 팩분의 팩. 요거 2개 더하면 뭐? N 나오잖아. 그걸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지. 팩분의 팩이 뭔가 웃기지? 아니야? 얘들 용구만 할 때마다 웃기더라. 웃더라 애들이. 자, 아무튼 얘는 분명히 무슨 팩토리야? 7C에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5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보자. 뭐를? 이 5는 5야. 맞지? 이 5는 얘네들의 개수야. 얘네들의 개수는 선택하는 횟수들이지. 즉, 이 5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 얘는 쉽다, 그치? 그럼 여기는 7은 어떤 거 2개 더한 거야? 5와 2를 더한 거야. 여기서의 5는 분명히 선택되는 횟수. 누구? 뒤에 걸 얘기를 하는 거고. 2는 뭐야? 요 칸막이의 수. 즉, 서로 다른 게 3개가 있으니까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한 거지. 만약에 A, B, C, D 4개였다면 칸막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한 거지. 즉, 서로 다른 n개보다 1개 적게. 뭐? n 뭐래? 7? 3. 3-1. 그게 바로 이 2의 정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개수들, 문자가 3개가 있지. 그거보다 1개 적게 칸막이가 필요한 거지. 3-1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더해져 있는 거야? 5가 더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나? 여기에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나? 다시 한번 설명해볼까?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얘는 분명히 팩분의 팩이야. 그래서 조합인데, 분명히 조합인데, 무슨 조합? 7C에 5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 앞에 있는 7을 좀 쪼개서 어떻게 저 7을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저 5도 마찬가지. 분명히 조합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5를 한번 봐봐. 뒤에 있는 5를 보면은 분명히 뭐예요? 여기 있는 5잖아. 맞지? 이 5는 이 동그라미들의 개수. 동그라미가 뭐야? 선택하는 횟수들이잖아. 아까 했던 거 뭐? A와 B와 C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번 선택할 때 나오는 그 선택할 때마다 나오는 동그라미들이잖아. 5번 선택하면 동그라미 5개. 그 5란 말이야. 알겠나요? 즉 누구? 뒤에 있는 얘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누구? 5는. 이거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한 번 더. 7이라고 하는 수를 어떻게 만들었어? 앞에서 이 5랑 2를 더해서 7로 만들었었잖아. 아까 조합으로 연결시킬 때. 맞지? 자, 그러면 이 5와 2는 뭐였어? 5는 방금 얘기한 이 뒤에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여기서 치면은 R을 얘기를 하는 거고, 5는. 2는 뭐야? 2.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라고 할 때 그 3개의 문자를 어떻게 방으로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1개 적게 필요하겠지. 알겠어요? 분명히 3보다 1개 적게 필요한 거야. 즉, 이 7을 어떻게 생각한다? 5랑 합. 누구? 2. 근데 그 2는 3 빼기 1로 생각을 하지 않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저거를 처음에 있었던 NHR을 문자로 조합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된다고? 조합으로 바꾸려면 조합 뒤에 있는 얘는 그냥 R을 갖다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뭘로 가야 돼? N보다 1개 적게 칸막이가 필요했으니 N-1이고, 그리고 R개를 뽑는 그거를 동그라미로 표현했던 거, 그거를 이제 R만 그대로 다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N 플러스 R-1 C의 R입니다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정리 다시 해서. 이렇게 이제 N 플러스 R-1 C의 R로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대강 흐름이
만들어지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용어 알겠어? 지수도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오늘 하려고 하는 분할도 다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해줄 거야. 공식들을. 알겠어? 오케이? 아무튼 중복조합은 어떻게 계산하세요? NHR로 표현되는 녀석들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의 R로 계산해 주면 돼. 자, 바로 넘어가 보자. 다음 문제. 몇 번? 59번. 10H0 더하기 10H1 더하기 10H2를 간단히 하래. 뭐 이용하래? 아까 했던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을 이용하래. 저거 이용하려면 조합으로 바꿔야지. 맞지? 조합으로 바꿔보세요. 10H의 제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 2개 더해서 1 빼는 거. 9C의 제로. 맞아요? 조합 요거는 10 그치. 10 더하기 1에서 1을 빼는 거. 10C에 뒤에 거는 그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H, 10H에 있는 2개 더하면 12. 근데 1을 빼주면 11C에 2. 맞나요? 그 3개를 더하래. 자, 방금 요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성식을 쓰려면 분명히 조합 2개를 더한 게 어때야 돼? 앞에 게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달라. 못 쓰는 상황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은 NC의 제로는 무조건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얘가 10C의 제로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9C의 제로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10C의 1과 사실 똑같은 수지. 둘 다 어차피 1이잖아. NC의 제로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의미로 같은 게 아니라 값으로서 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뭐 앞에 거 2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 11C의 1이. 그다음 요거 2개 다시 한번 더해주면 12C의 2예요. 따라서 답 찾아봐. H로 다시 바꾸라고 하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돌려줘야지. H 조합으로 바꿔봐. 조합과 순열은 어떻게 돼? 뒤에 거는 똑같다, 그치? 그러면 조합에서 이 12는 중복조합에서의 앞에 거랑 뒤에 걸 더해서 1을 뺀 게 12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럼 2개 더하면 13이 나와 있었겠지. 따라서 앞에 있는 건 뭐? 11이 되겠지. 따라서 11H의 2,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왔나요? 오케이? 뭔지 알겠니? 오케이? 갑자기 내용 자체가 확 어려워지기는 하네. 일단 너희들은 H를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라는 거 먼저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지? 2에서 11H.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지금 우리는 중복 조합을 가지고 조합을 만드는 거는 알고 있어. 맞지? 그거랑 똑같아. 자, 그거의 역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봐. 뭐냐면 조합과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뒤에 게 일단 똑같다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 12C의 2라고 나와있지. 걔를 중복 조합으로 돌려주려면 H로 바꾸면서 뒤에 건 그대로 가면 돼. 맞지? 근데 앞에 있는 이 12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 더해서 1을 빼서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2개 더한 상황이 뭐가 돼야 돼? 13이 되어야 1 빼면 12가 나오지. 그래서 이 2개의 합이 13이 되도록 얘가 11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59번. 뭔지 알겠어요? 어디 갔어? 알겠어요? 아이씨 뭐야? 갑자기. 뭔지 알겠어? 자, 이번에는 61번 바로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61번 문제 한번 볼까? 같은 종류의 굿을 7개를 서로 다른 A, B, C의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시오. 자, 이건 뭘로 계산하면 될까? 7C3. 자, 7C3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 자, 왜 7C3이라고 생각했어? 7C3이 뭐야? 조합이지 지금. 무슨 조합이야? 7개 중 3개 선택하는 조합이야. 지금 굿을 7개를 3명한테 전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7C3으로 생각한 거는 그냥 굿을 7개 중 3개 뽑는 방법이야. 맞지?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거.
7C의 3으로 가려면 그 7이 서로 다른 7개여야 하지. 내가 그래서 중복, 조합, 조합, 순열, 그리고 중복, 순열 설명할 때 전부 다 시작에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n개를 이라고 했었잖아. 그거 강조했었잖아. 지금 7개는 같은 거야. 7C로 들어가면 안 돼. 다른 건 누구야? A, B, C. 그래서 A, B, C 세 사람을 한 명씩 부르는 거야. 부를 때마다 굿을 하나 주고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A, B, C 중에 아무나 한 명을 다시 부른 다음에 굿을 하나 주고 돌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7번 부르면은 굿을 7개 다 나눠주는 게 되겠지. 즉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중복 허용하고 같은 구슬이니까 순서는 상관없지. 몇 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따라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으로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 몇 번을 뽑아? 7번 뽑아. 이렇게 너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나요? 딱 보자마자 바로 3H7이 나와야 돼. 그런 생각을 거쳐서. 알겠나요? 따라서 얘를 계산합시다. 얼마 돼요? 9C에 2가 됩니다. 그럼 뭐야? 9C에 7이니까 9C에 2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면은 9 곱하기 8 나누기 2가 돼서 답은 36, 답은 2번인데 지금 이 3H7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 중복조합에서는 누구를 앞에 쓸지를 몰라서 애들이 틀려났다. 그래서 특히 이거랑 비슷한 문제로 가면은 중복 순열도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자, 내가 예시 문제를 2개 들어줄게. 문제 한번 그냥 눈으로 머리로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뭐가 있냐면 편지지. 편지가 몇 개? 7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똑같은 편지가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어. 자, 왜? 다른데요? 어씨. 너무하네 진짜. 똑같다 그치? 자, 똑같은 편지들을 서로 다른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왜 이래 생긴 게.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건 누가 봐도 다르다 그치? 자, 우체통에 A랑 B랑 C로 번호가 붙어져 있다. 또는 색깔이 다르다. 아무튼 우체통이 달라. 자, 똑같은 편지 몇 개를 7개를 서로 다른 우체통 3개에 나눠 넣는 방법의 수를 찾으시오. 어떻게 계산하면 돼? 3H에 7. 방금 문제랑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뭔지 알겠어? 우체통을 골라야지. 중복을 허용해야지. 맞지? 자, 얘는 왜 3H7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오케이? 자, 당연히 3과 7 숫자는 2개니까 3 아니면 7 2개 중 하나가 앞에 오겠지. 중복이건 순열이건 뭐래? 중복이건 아니건 순열이건 조합이건 맞지? 분명 앞에 온단 말이야. 근데 앞에 오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 이게 중요해. 같은 편지지는 7개야. 절대 앞에 올 수가 없어. 7이라는 숫자는 맞지? 맞지? 그럼 누가 앞에 와야 돼? 서로 다른 거는 A, B, C 우체통이냐. 그래서 3으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 중복을 허용을 해야 되는 건데 중복을 허용을 해야 되는 건데 편지지를 허용을 아니다. 이건 순열로 넘어갔을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거는 우체통 3개다 그렇지? 그래서 그 3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거야. 맞지?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뽑는 횟수가 되는 거지. 그때 똑같은 편지지를 넣을 거니까 A가 처음에 한번 뽑힐 건데 처음에 뽑히든지 두 번째 뽑히든지 세 번째 뽑히든지 똑같은 편지지니까 어때? 뭘 뽑든 상관이 없잖아. 순서가 상관없잖아. 몇 번째 뽑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잖아. 맞지? 뽑히는 횟수가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바꿔보자. 어떻게? 편지지에 번호가 다 붙어있어. 자, 그런 편지지, 즉 서로 다른 편지들을 서로 다른 우체통 3개에 넣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C. 응? C? 아니. 4H7 하나를 7표로 붙어요. 3 파이에 7이 이것 때문에 할시한 거야? 틀려서? 아니. 떨어져서? 3 파이에 7로 계산합니다. 왜? 왜?
자, 한번 생각해봐. 7이 앞에 올지 3이 앞에 올지 헷갈리지. 둘 다 서로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7 뭐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서로 다른 편지지 중에서 3번을 선택을 해야 돼. 3번만 선택해야 돼. 다 넣어야 되는데 3개만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3으로 시작해보자. 7로 가려면 뽑는 횟수가 더 많아. 전체 개수보다. 그럼 당연히 중복은 허용해야 7번이나 뽑을 수 있겠지. 3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맞아요? 우체통. 이번에는 A를 처음에 뽑을지 B를 처음에 뽑을지에 따라 처음에 뽑은 우체통에다가 1번 편지지를 넣을 거야. 그럼 순서가 이번에는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 허용하면서 순열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니? 이런 문제가 실제로 등장을 한다. 알겠어요? 모의고사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 잘 보면 돼. 알겠어? 왜? 잘 모르겠어서? 아니요. 너 헷갈리지? 네. 지금 헷갈리는 게 당연해. 이걸 한 방에 오케이 난 천재야. 이해를 했다면 난 천재야. 알겠어? 지금 순열과 조합에서 분명히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은 당연히 그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딱 두 글자 한 단어로 문제를 완전히 싹 바꿔버린단 말이야. 알겠어? 당연히 헷갈리는 게 맞지. 같은을 다른으로 잘못 봐서 틀린 경우도 있고 실수할 확률도 높고 헷갈리기도 하고. 알겠어요?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 이게 연습이 아직 충분히 덜 돼서 그래. 알겠어요? 오케이? 잘 한번 고민을 해봐. 평소에 문제 풀 때. 알겠음? 자, 하나 더 해보자. 62번. 세 개의 문자, 서로 다른 x, y, g라는 세 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오차 단항식. 단항식이니까 뭐야? 그냥 하나짜리. x, y, g를 적절하게 잘 곱해봐. 맞나요? 오케이? 단 대수는 1이다. 숫자는 생각할 필요 없네. 그러니까 누구? 문자만 알아서 잘 곱해봐. 몇 차? 5차. 몇 개를 곱해? 5개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중에는 x의 5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y의 5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 x의 3승, y의 2승도 있을 수 있고 또 x의 2승, y의 2승, z의 1승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런 항들은 총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뭐야? 서로 다른 x, y, g를 어떻게 중복 허용해서 총 5번을 뽑는 거지.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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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뽑은 거나 x, y, x, y, x 뽑은 거나 똑같이 x 3승, y의 2승이란 말이야. 순서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은 허용하되 순서는 상관없이 즉 중복 조합으로 하여 5번 뽑으세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봐. 얼마야? 2개 더하면 8. 거기서 1 뺄 거니까 7c에 5. 그러면 얘는 7c에 2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얼마? 7 곱하기 6 나누기 2. 답은 얼마? 3, 7, 21. 몇 번이야? 4번으로 나온다. 알았어요? 알겠어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자꾸 할 시간 없는데? 할 수 있겠지? 유형 9번도 비슷해. 그래서 유형 9번 가지고 좀 해줄게. 얘도 중복 조합이야. 자, 65. 이제부터 애들이 항상 설명을 해도 다음날 질문하고 설명을 해도 또 다음날 질문하는 이상한 문제. 자, x, y, z가 더했을 때 14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때 이 문제 바로 어렵게 들어가네. 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할게. 이 문제랑 똑같은 비슷한 식으로 해서 쉬운 문제부터 차츰 어렵게 만들어 가볼게. 알겠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4지. 그냥 14로 갈게. 자, 여기에서 를 만족하는 뭐라고 해보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z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다시 의문의 점수가 아닌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마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니까 이대로 할게. in x, y, c의 x, y, z의 순서상을 찾으시오. 또는 정수회의 개수를 찾으시오. 그게 순서상이잖아. 정수회가. 맞지? 자,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어떻게 하자? 열심히 부를 거야. 또 한 번씩 선택을 할 거야. X를 만약에 한 번 문자를 선택을 하면 선택할 때마다 1이라는 수를 나눠줄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문자가 몇 개야? 3개가 있지.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어떻게 해서 중복해서 뽑아야 되겠지? 몇 번이나? 14번이나.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뽑혔을 때 X가 7번 뽑히면 X의 값은 그냥 7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 상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3H에 14로 계산을 하면 돼.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14를 만족하는. 자, 이번에는 정수 말고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을 찾아보시오. 라고 한다면 3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상관없이 뽑기는 뽑는데 몇 번 뽑으면 돼? 11번. 이렇게 11번이에요. 그렇지. 자연수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지. 맞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란 말이야. 그래서 1은 일단 하나씩 나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11번만 더 뽑으면 돼. 알겠어요? 그게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3의 제14로 하면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아무것도 안 부른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부르면 0이 돼버리잖아. 얘는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의 값 1을 미리 넣어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제 알겠어? 자,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누구? 요거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몇 개씩 넣어놓으면 돼. 얘 한 번, 얘 두 번, 얘 세 번 불러놓고 나서, 즉 6을 이미 나눠놓고 나서 다시 한번 3개를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상관없이 더 뽑아야지. 지금 이미 여기 6은 넣어놨으니 몇 남았어? 8 남았지. 8번 더 불러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겠어? 2개 더하면 11. 11에서 1 뺄 거니까 10C에 8. 즉 10C에 2를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야? 40. 답은 어디 갔어? 1번. 45개가 되는 거야. 왜? 저거요. x가 0일 때 y가 0일 때 z가 0일 때가 3개가 더 3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요. 아니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14를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 왜 지었지? 아씨 분필 12개 쎄 깨먹었네. 아 정말. 자, 저 14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4개가 더해져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 1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방법인데 오케이?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1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 0이 나올 수 없잖아. 맞지? 응.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일단 3개를 어떻게? 하나씩 미리 나눠 놓을 거야. 그럼 몇 개 남았겠어? 11개의 1이 남아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저 11번만 불러주겠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지금 65번 풀었던 거는 뭐야? 65번 풀었던 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 최소한의 값 얼마? 1과 2와 3만큼은 미리 넣어 놓은 거야. 어떻게? 이 14도 역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1이 몇 개? 14개가 있는데 몇 개? X에다가 1개, Y에다가 2개, Z에다가 3개를 미리 넣어 놓은 거야. 그럼 6개는 미리 들어갔으니까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그래서 8번 더 불러주는 거야. 부를 때마다 X, Y, Z를 한 번씩 부를 때마다 1을 나눠주려고. 뭐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문제가 또 업그레이드 된다. 지금 요 문제들은 다 중요해. 알겠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알겠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4야. 이거를 만족하는 짝수 xy지. 양의 짝수로. 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은 3H 4야. 자, 뭐 한 건지 모르겠지. 자, 짝수야, 짝수. 지금 얘는 자연수 또는 정수니까 어느 정수 다음 정수를 만들려면 1만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전부 다 1로 쪼개는 거야. 근데 얘는 짝수 다음 짝수는 2지 2. 맞지? 2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14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쪼개가지고 7개로 쪼개가지고 2를 계속 부를 때마다 2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계속 짝수 되잖아. 2 한 번 나눠주면 짝수 2. 그 다음 한 번 더 나눠주면 짝수 4. 그 다음 짝수 4. 2를 한 번 더 나눠주면 그 다음 짝수 6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어떻게 할 거야? 중복 허용해서 몇 번을? 총 7번을 불러주면 되는데 양의 짝수라고 했으니 일단 이 하나씩은 넣어놓고 나서 남은 4번만 더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H의 4야. 뭐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해줄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합이 15야. 조금만 키울게. 10한 7쯤 됐다 치자. 를 만족하는 홀수 양의 홀수 x, y, z의 순서상 찾아봐. 이번에는 뭐야? 짝수가 아니라 홀수야. 그럼 얘는 짝수는 양의 짝수는 일단은 2를 넣어놓고 2씩 추가시켜주면 되지. 홀수는 1을 넣어놓고 몇씩 추가? 2씩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17이라고 하는 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자? 1, 1, 1, 2, 2 지금 이 상황이 뭐야? 14지? 2, 2, 2, 2, 2 7개랑 1 3개로 쪼개준 거야.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1 3개는 어떻게? 하나씩 미리 나눠 놓고 나서 그리고 남아있는 이 몇 개? 7개를 분배하면 되잖아. 3H의 7. 뭐 하는지 알겠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 자주 나와. 전부 다. 알겠어? 오케이? 전부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요 두 개는 진짜 자주 나와. 잘 기억해둬야 된다. 알겠지? 영어 알겠어? 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또. 이해됐어?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어? 분명히 뒤에 문제 나올 거야. 한번 찾아볼까? 일단 필기할 거 필기하세요. 의미 아닌으로 나오구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없네. 미안해. 자, 몇 번? 66번 하나만 해볼까? 되게 쉬운 거.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k래. 이번에는 저 값이 얼마인지 몰라. 그 상태에서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 그러니까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k를 뭐 1을 k에게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쪼개주면 될 거야. 맞지? 1을 7번 더해주면 k가 되잖아. 7 곱하기 k니까. 맞아요? 그럼 의미 아닌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0 또는 양이잖아. 의미 아니는 0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몇 번? 중복 허용해서 몇 번 불러주면 돼? k번 다 불러주면 되겠네. 그거 계산을 하세요. H 상태에서는 계산할 수 없으니 C 조합으로 돌려야 된다. 그렇지? 3 더하기 K 빼기 1 C K.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K C의 K. 뭐야? K 더하기 2에다가 C의 2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렇지? 맞나요? 그러니까 얘 계산해주면 뭐야?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2 나누기 2 그게 105래. 그러니까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그게 얼마? 210.
자, 이웃한 자연수 2개 곱해서 210이 되는 수 2개 찾아봐. 뭐랑 뭐의 곱이야? 암산되냐? 뭐 다 암산하고 있어. 찾아봐. 이웃한 자연수 2개 곱해서 210이 되는 거. 15, 16 아니면 14, 15겠지 뭐. 15, 14. 아니네? 240이네 이거는. 15, 14, 15, 14. 210. 그러니까 얘가 15와 14의 곱. 따라서 K는 얼마? 13이 되겠지. 4번.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자, 지금 방금 내가 여기에 싹 정리해줬던 문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은 쉽다겠지. 내가 해준 문제 그게 주로 모의고사에 나오고 학교 시험에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거지. 이 정도 나오면은 기본 유형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했던 문제보다 내가 내줬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또 있어.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거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로 넘어가 볼까? 함수의 개수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정리해준다고 했지. 맞지? 설명을 먼저 할게. 얘는 문제 보고 하지 말고 한번 봐. 자, 함수의 개수는 크게 보면은 4가지가 나와. 왜 4가지냐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 4가지가 나와. 그래서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두 번째, 1대1에 대한 내용. 물론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1대1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 1대1 대응으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1대1이라고만 써놓을게. 오케이? 자, 한번 보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정의역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개? 4개. 두 번째 정의역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세 번째 정의역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아니 뭐래? 4, 4, 4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4파이의 3이다 그치? 얘가 왜 4파이의 3이 되냐면 이제는 좀 이 남아있는 3개 설명하기 위해서 4파이 3으로 설명할게요. 원래는 4의 3 하면 끝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파이는 너희들이 쓸 일이 잘 없을 거라고. 자, 일단 아무튼 왜 4파이 3인지 해석을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것들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는 게 아니지. 당연히 선택은 얘네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뭔가 얘가 선택이 됐어. 그러면 얘들이랑 연결을 지으면 되거든.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서로 다른 4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3개를 선택을 해야지. 맞지? 그때 전부 다 얘가 뭐야? 얘가 3번이 선택돼가지고 3개 다 오는 것도 함수잖아. 맞아요? 즉 중복은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 허용하는 거니까 중복. 그리고 나서 순서는 상관이 있지. 정의역 값은 1과 2와 3과 같은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야. 영호야, 설명 안 들어? 아 맞다, 그냥 말이야 인마. 너 왜 그러냐 요새? 저는 얼마나 얘기하고 있어. 집중 좀 해 제발. 응? 너 요새 왜 그래 자꾸? 응? 지금 했던 거 하는 거잖아. 함수의 개수 했던 거 하니까 계속 그러냐? 응? 자, 함수의 개수 다시 설명한다. 잘 들어. 지금 이걸 이해해놔야 밑에 있는 4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 어차피 아는 4파의 3인데 그때는 4의 3승으로 계산을 했고 지금 4파의 3이 왜 4파의 3인지 설명을 하잖아. 알겠어? 지금 공역의 원소가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지. 맞지? 그 4개 중에서 몇 번을 선택을 할 거야? 3번을 선택할 거잖아. 선택해서 얘가 선택됐다면 이제 정역의 원소랑 연결시키려고. 알겠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서로 다른 4개의 원소 중에서 공역의 원소 중에서 선택을 할 거야. 몇 번 선택해야 돼?
정의역들 개수만큼 선택을 해야지. 맞지? 즉 3번을 선택을 해야 돼. 맞아요. 그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똑같은 녀석으로 가는 것도 함수잖아. 그래서 얘만 3번 선택할 거예요 라는 것도 가능하지. 즉 중복을 허용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중복까지는 나왔어. 4에 3에 중복이야. 그럼 중복 순열하면 중복 조합이겠지. 맞지? 자, 순열이야 조합이야. 선택되는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선택되는 녀석을 첫 번째 정의역과 연결을 시킬 거고, 두 번째 선택되는 녀석을 두 번째 정의역과 연결을 시킬 거고, 세 번째로 선택되는 녀석을 3이라는 세 번째 정의역의 원소와 연결시킬 거니까 순서가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4 파이의 3 중복 순열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4의 3승으로 하면 돼.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거라고 해서 1대1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대응은 뭐요? 1대1에는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처럼 정의역이 3개인데 공역이 4개밖에 없어. 이걸로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지? 아무리 1대1로 연결시키더라도 결국 하나는 남는단 말이야. 공역과 체역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나온다면 1대1 함수를 물어봤겠지. 1대1 대응으로 물어봤겠니?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뭐 3개밖에 없다면 1대1 함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 1대1 대응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아무튼 같아지면 그때 1대1 대응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알아서.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4개짜리로 가보자. 1대1로 연결시켜야 돼. 첫 번째 얘가 가는 경우 몇 개? 4가지. 얘가 가는 거 몇 개? 3가지. 얘가 가는 거 몇 개? 2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 얘도 중복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 중복 조합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어떻게 하자? 뒤에 있는 공역의 원소에서 선택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공역의 원소 4개 중에서 선택을 해봐. 중복 허용하면 돼, 안 돼? 이제는 중복하게 되면 얘가 2번 뽑힌다면 둘 다 이로 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중복하면 돼, 안 돼? 분명히 중복하면 안 된다, 맞지? 얘는 중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열 아니면 조합인데 뽑히는 순서에 따라 어떻게 돼야 돼? 역시 1과 2와 3과 연결시킨다는 사실은 똑같거든. 맞지? 그러니까 뭐 순서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얘가 뽑히고 두 번째 얘가 뽑히고 세 번째 얘가 뽑힌다면 1, 2, 3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고, 만약에 이게 2와 1과 3 첫 번째에 두 번째가 얘가 나오고 두 번째에 얘가 나오고 세 번째 얘가 나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함수잖아 서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복 허용하지 않는 순서 있는 거. 뭐야? 4 P의 3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4, 3, 2가 나와 있었던 거야. 알겠어요? 자,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함수의 개수를 단순하게 계산하시오. 4의 3승 해서 뭐 64 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제에서 4파이 3이니 4P 3이니를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이제 새로운 내용 등장한다. 3번부터 잘 들어야 돼. A보다 B가 클 때, 다시 정의역의 원소니까 X로 갈게. X1보다 X2가 클 때, 오케이? 그때 fx1과 fx2가 비교했을 때 fx2가 큰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기도 하고 같은 경우까지 있는 경우. 딱 봐도 얘는 중복인 거 아니겠어? 같아도 되니까. 얘는 중복 조합이고 얘는 조합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지, 조합이니까. 왜 순서 없는지 생각해봐. 자, 지금 여기 분명히 1, 2,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정역의 원소가. 자, 여기에 뭔가 있다 치자. 여기도 1, 2, 3, 4가 있다 치자. 자, 분명히 x1보다 x2가 커. 즉 정역 두 개의 원소를 봤을 때 얘가 크거지. F1, 즉 얘가 대응에 참여한 거, 얘의 함수값보다 얘의 함수값이 커야 돼.
그럼 만약에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이 분명히 어디론가 갔겠지. 그때 얘가 만약에 2로 갔다면 2는 3으로 가거나 4로 가야만 한다고. 지금 3번의 경우에서는.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공역에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자, 지역의 원소로서 몇 개를 받아야 돼? 치역의 원소로서 몇 개가 있어야 돼? 정역이 2개니까 치역은 대응에 참여한 거, 즉 화살표 받은 거 4개 중에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맞지? 그게 치역이잖아. 자, 얘네들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대응 관계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지. 꼬이면 안 되잖아. 왜? 꼬이게 되면은 어때? F2가 F1보다 작아지게 되잖아. 이 조건 만족 못 하잖아. F2가 얼마야? 지금 꼬여 있다면 2고 F1이 뭐야? 3이잖아. 분명히 F1보다 F2가 크다고 했는데 얘가 큰 거지. 틀렸잖아. 그래서 치역의 원소로서 누구? 2와 3을 어떻게 골랐다면 고르는 방법의 수랑 연결 짓는 방법의 수가 어때? 똑같아지게 되는 거지. 2와 3을 골랐다면 고르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왜? 순서는 알아서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야만 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정역의 원소들만큼 중복은 허용 안 해. 같으면 안 돼. 커야 돼 무조건. 중복은 허용 안 하는 대신에 정역의 원소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되고 순서는 안 따져도 돼. 알겠어? 그래서 뭐야? 얘는 4, C에 3이 됐겠지. 아까 어떤 경우? 3. 3까지입니다. 이 공역의 원소 1, 2, 3, 4,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고?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요거. 얘는 같아져도 됩니까? 같아져도 됩니까? 중복 허용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을 뽑아야 된다, 그렇지? 2를 2번 뽑았고 3을 한 번 뽑았다면 연결을 어떻게 시키면 끝나는데? 1, 2, 3.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뽑고 끝이야. 뭐 4개 중에서 정역의 원소 개만큼 뽑으면 끝인데 이번에는 등호가 있다 보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몇 번 뽑는다? 3번 뽑는데 순서는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뭐야? 4, H에 3이 되겠지.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거 4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예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그럼 이걸 외우면 되지.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줄줄줄줄 길게 수업 설명을 하느냐?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마라 절대. 여기서 왜? 나중에 이 조건이 더 복잡해져. 공식으로 절대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음? 오케이? 미리 2는 2로 연결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어떤 문제 한번 볼까? 지금 요거 68번. 내가 얘기한 거는 어때? 완전히 똑같은 거지. 뭔지 알겠어? 얘는 파이, 얘는 P, 얘는 C, 얘는 H에 대한 내용들이야. 알겠지? 이거는 설명 안 할게. 이건 너희들 풀 수 있을 거야. 좀 더 복잡해져 있는 조건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에이? 끝났네. 잠깐 쉴까? 아까 쉬었나? 우리? 2분밖에 안 나네. 쉬지 마. 분할하자. 뭘 쉬었고. 분할 가보면 자, 분할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분할도 공식을 외우면 돼. 자, 분할은 공식을 외워. 요번에는. 알겠어? 자, 근데 분할을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이 분할을 설명하는 방식이 선생님들마다도 되게 다양해. 문제 푸는 방식도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양해. 나는 조금 공식 위주로 문제를 풀이하는 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공식보다는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식으로 평소랑 내가 평소 하던 거랑 좀 다른 방식이겠지. 좀 서로 달라. 그래서 뭐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보세요. 나는 공식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는 문제집에 있는 공식들보다 더 많은 공식을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한번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자. 일단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분할이 있어. 자연수의 분할이 있고 집합의 분할이 있어. 너희들 교재 보면 집합의 분할이 먼저니 자연수의 분할이 먼저니? 집합이요. 집합이 먼저 나오지. 나는 일단 자연수의 분할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알았어요? 자, 공식을 거의 외우듯이 설명을 해도 되니까 자, 책 보지 말고 일단 요거 보자. 알겠지? 그냥 그 공식들이 왜 나온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잠깐만. 어떤 공식들 얘기를 하는 거냐면 4번 초록색 4번 있지? 거기 막 이상한 공식들 있지? 한 두 가지 정도. 괄호 1번과 괄호 2번.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 2번 봐봐. 거기에 괄호 2번 공식 있지?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를 역시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 알겠지? 자, 일단 약속을 먼저 하자. 분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자연수의 분할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 5라고 하는 수가 있어. 자, 이 5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을 어떻게 하자? 자연수로, 말 그대로 자연수로 분할할 거야. 어떻게? 3 더하기 2처럼 또는 4 더하기 1처럼 또는 무조건 두 개냐? 아니야. 그냥 5 하나요.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자?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할 수도 있어. 다양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볼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다면 그 수를 어떻게 하자? 자연수들의 합의 형태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연수니까 0은 나오면 안 된다, 그렇지? 무조건 1 아니면 그 이상의 정수들이 나와야 돼. 말 그대로 자연수가 나와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약속을 먼저 할 건데 무슨 약속을 할 거냐면 앞에 무조건 큰 녀석들부터 배치를 시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을 3과 2와 1로 나눴다라고 하면 무조건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이런 순서는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릴 거야. 즉 앞에서부터 큰 거 배열해서 즉 어떤 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니 그것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잠깐만. 이게 시간이 길죠? 가끔 이번에 오류가 나네.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오늘 너희들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앞에 무조건 큰 걸 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기호로서 P에 N에 K라고 표현을 할 거야. P 뒤에 괄호를 해서 어떤 숫자, 콤마 어떤 숫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 N 어떻게? K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이걸 이제 P의 N의 K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 P의 3의 2 그냥 계산해봐. 3이라고 하는 수를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해봐. 2 더하기 1 말고 있어 없어? 두 개의 합으로. 한 개밖에 없지? 자, 이번에는 P의 4의 2는 1 더하기 3 그때 큰 걸 앞으로 쓸게.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다. 어떤 선생님들, 일부 선생님들은 앞에 작은 걸 쓰기로 한대. 그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순서가 다르더라도 결국 뽑힌 수가 같으면 같다라고 보는 게 포인트인 거지. 순서가 무조건 앞에 작은 거다, 무조건 앞에 큰 거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지? 어차피 경우의 수를 보는 거니까. 자, 3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2 말고 있어 없어? 없지. 두 개. 이런 식으로 찾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있는 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 자, 어떤 식으로? 6의 3 같은 거. 어떻게 해? 3이
3이 1. 또 2, 2, 2. 또 4, 1, 1. 또 더 없어? 확실해? 확실히 더 없어? 쫄지 마. 없어. 자, 여기에서 내가 왜 없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너희들이 대답 못했지. 자, 대부분의 문제집은 이렇게 풀고 있어. 직접 계산을 일일이 해서 직접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더 힘들어져. 예를 들어서 2개면 차라리 낫지. 근데 이게 7을 한 3개로 쪼개봐. 뭐야? 직접 찾아주면 요령부터 얘기해줄게. 앞에 무조건 제일 큰 거 써. 5, 1, 1부터. 그리고 나서 1을 하나씩 뒤로 넘기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4. 그리고 여기다 넘겼다 쳐. 4, 2, 1. 그리고 하나 더 넘겨봐. 여기로만. 3, 3, 1. 더 이상 없지? 더 이상 넘기면 얘가 작아지잖아. 얘보다. 맞지?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자? 여기 4, 2, 1에서 어디로 더 넘겨봐? 이쪽으로 더 넘겨봐. 그럼 3, 2, 2. 더 이상 넘기면 안 되지. 얘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몇 개? 4개. 이런 식으로 찾는 요령이 있기는 해. 그래서 근데 일일이 세워주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P10에 3 됐다. 그럼 뭐? 와, 이제 머리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P12에 4 이런 거 계산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맞게 계산한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을 해. 그래서 수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일일이 계산을 못해.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 초록색 2번에 있는 그 2번 공식, 아니 초록색 4번 거기에 있는 괄호 1번, 괄호 2번 공식들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자연수의 분할을 뭘 의미를 하며 저 P, N, K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한다 또는 무엇을 의미한다까지는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큰 녀석들을, 숫자가 큰 녀석들을 계산하기 위한 몇 가지 재료 공식들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자, 가장 기본 n이라는 자연수를 한 개로 분할하는 방법 찾아봐. p에 n에 1 얼마일까? 무조건 1이지. 뭐 5를 한 개로 분할한 건 그냥 5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p에 n에 n 1 왜? 이거 얘기하는 거지. 5를 5개로 분할해야 되니까 1, 5개 하는 것밖에 없잖아. 자, 여기까지 공식이 나와 있을 거야. 너희들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1번인가? 괄호 1번 공식인가? 거기에 지금 이거 나오지. 맞니? 아니면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인가? PN0랑 PN의 N 나오는 거 있지? 아니요. 없어? 그거 말고 P에 대한 거 없네? 야, 이거마저 없어 여기는. 자, 그럼 거기 3번 또는 4번에다가 잘 정리해놔. 알겠지? P에 대해서는, 자연수에 대해서는 Pn의 1은 1이고요 Pn의 N은 1이에요 반드시. 알겠어? 자, 이번에는 누구? P에 N에 N-1을 가볼게. 자, N이라는 수를 N-1개, 한 개 적게 가야 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n-1 한 개. 자, 왜 얘도 한 개냐? 이거보다 한 개 적게 써야 돼. 그러면은 2. 요거 2개 묶는 방법 말고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쉽다, 그치?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누구?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직까지 이제는 이거는 쓰지 마. 얘를 2개로 나눠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좀 쪼개지기 시작해. 어떻게 쪼개냐면 앞에 있는 녀석이 2m과 같이 짝수냐 2m 플러스 1과 같이 홀수냐로 좀 달라지게 돼. 요거 공식 잘 설명 안 해. 근데 알아두면 진짜 편하지. 자, 한번 해보자. 2m이라고 하는 어떤 짝수 8이라고 하는 거를 2개로 구분을 한다고 해봐. 분할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7, 1, 6, 2, 5, 3, 4, 4. 뒤에 걸로 생각을 해봐.
몇 개야? 4개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시작해서 얘의 절반까지. 딱 똑같은 값 2개로 가져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짝수. 그래서 뭐? 얘는 그냥 n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짝수인데 2개로 분할한다면 그냥 앞에 거 2로 나누면 끝난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자, 홀수로 가볼까? 9의 2. 얘는요? 8, 1, 7, 2, 6, 3, 5, 4까지. 더 이상 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가면은 뒤집어져 버리지. 같은 경우는 없지만 앞에 게 더 작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치? 따라서 어떻게 하자? 뒤에 거 개수 세봐. 또 몇 개야? 4개. 이 4개는 얘를 1만큼 뺐을 때 2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1 빼고 2로 나눠주면 결국 또 몇 개? n개. 자,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p의 7의 2 얼마예요? 3. p의 11의 2 얼마예요? 5.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숫자 좀 작은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돼. 알겠어? 3개는 전부 다 1이고요. 요거는 2개로 나누는 방법을 쓰는 앞에 수가 짝수면은 그냥 2로 나누면 되고 홀수면은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료를 만들었으니 이제 공식 시작합니다. 이제 공식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 들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요거는 장난이지. 좁으니까 저기서 하자.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뭐냐면 P7의 3 아까 얼마나 나왔지? 4였나? 아무튼 P의 7의 3을 계산하는 그 하나의 예시부터 출발해볼게. 3은 분명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맞지? 앞에 게 7이다 보니까 앞에 거보다 1만큼 작은 6도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P7의 3은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는. 맞지? 근데 이제 공식을 쓰려고 하는 거야. 일단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이거. 자, 지금 아까 앞에 5 있었던 거 기억나려나 모르겠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5를 1 5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똑같은 1 5개로. 여기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P에 5에 2 같은 거는 이 1 5개를 2개로 분할을 해보세요. 그때 앞에 개수가 좀 더 많도록. 이 얘기야. 자, 뭐 P7의 3은 1이 7개 있다고 생각해봐. 다시 더 쉽게 하자. 0이 7개 있다 쳐봐. 자, 0이 7개 있다 쳐봐. 으씨, 왜 이렇게 커? 0이 7개 있는데 똑같은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어떻게 집어넣기 시작할 거냐면 3개에다가 넣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있으면 안 되지. 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개씩 미리 넣어놓고 나서 남아있는 4개를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3개의 뭐래? 서로 다른 바구니지.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중에서 몇 번을 더 선택하면 돼? 4번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앞에가 더 커야 되는데. 응. 더 넣어. 그러니까 그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다르게 설명해 줄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남아있는 공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오케이? 그 4개를 그냥 하나씩 하나씩 분할한다고 쳤게. 어떻게 하자? 한 개, 첫 번째의 바구니에다가 싹 다 들어가는 경우 있겠지. 네. 맞아요. 어떻게 됐나? 4개의 공을 한 군데다가 다 집어넣을래. 서로 같은 4개를 한 군데다가 분할하는 방법. 맞아요. 자, 이번에는 2개의 공을
어떻게 하자? 4개의 공을 2개의 바구니에다가만 적당하게 나눠 넣을래. 이럴 수도 있잖아. 맞지? 첫 번째 방법은 뒤에 있는 2개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앞에 거에다만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4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이번에는 세 번째 바구니에만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두 번째랑 첫 번째 바구니에는 어떻게 돼? 적당하게 나눠 가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그럼 뭐가 돼요? P의 4의 2가 돼요. 남아있는 공 4개를 집어넣는 거다. 그치? 2개의 바구니에다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공 4개를 3군데 다 넣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뭐예요? P의 4의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P의 N의 K를 계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자? 일단 N개의 공을 K개에다가 일단 하나씩 쫙 넣어 놓는 거야. K개의 바구니에다가. 그러고 나면 공이 몇 개 남아? N-K개 남아있겠지. 그 N-K개의 공을 어디다가? 첫 번째 공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넣는 경우. 맞아요? 두 번째 뭐? N-K개의 공을 앞에 있는 2개의 바구니에다가만 다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맞나요? 그 다음 세 번째 P의 N-K개의 공을 어디다가? 3개의 바구니에다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맞나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넣다 보면 어떤 거? K개의 바구니에 싹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쭉 다 더하는 거야. N-K의 K개의 바구니까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공식이에요. 몇 번? 거기 4번에 있는 괄호 2번에 있는 공식일 거야 아마. 괄호 1번인가 2번인가. 거기 있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와 설명이 되게 희한하네. 근데 모든 문제집들이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문제집들은 나랑 거의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걸 너희들이 이해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하는 거야. N-K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똑같이 저 P의 7의 3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일단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넣는다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맞아요? 자, 걔를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냐면 마지막 바구니에 공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이 1개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로 쪼갤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일단 1개 나눠놨어. 마지막 바구니에다가만 1개 넣어놨어.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떻게 할 거야? 남아있는 공들이 몇 개가 남아있니? 6개 남아있겠지? 맞지? 그거를 앞에 바구니 2개에다가 적절하게 잘 집어넣을래. 맞아요? 두 번째, 1개의 공은 일단 나눠놨어. 맞지? 자, 그리고 나서 3군데다가 다 나눠야 되니까 앞에 게 작아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추가로 공을 같이 하나씩 집어넣어. 방금 저거 한 것처럼, 저거 초록 색깔 하는 것처럼. 자, 어떻게 하자? 그리고 나서 3개를 나눠놨으니 어떻게 하자? 4개의 공을 3개의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그 2개 더해주면은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Pn,K라고 하는 거는 N개의 공을 K개의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마지막 K번째 바구니에다가 하나만 넣고 남아있는 몇 개의 공을 N-1개의 공을 그 마지막 바구니 말고 K-1개의 바구니에 다 집어넣는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더하기. 뭐? 일단 하나씩 싹 다 깔아놓고 어떻게 하자? 그 K개의 바구니에 또 싹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바구니에 일단 처음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분할을 하면서 또 1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이 이상의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분할을 한다. 3개 다 분할한다는 거는 최소 1개씩은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3개 다 분할한다는 얘기는 자연수니까 1 이상의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단 K개의 공을 K개의 바구니에 하나씩 다 넣어놨으니 K개의 공이 빠졌고 M-K개의 공이 남아있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그 M-K개의 공을 K개의 바구니에 싹 다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도대체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까 이 P7의 3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P7의 3 첫 번째 공식 한번 써볼게. 자, 어떻게 한다? P7의 3이지. 어떻게 계산하세요? 일단 첫 번째 방식은 앞에서 뒤에 거 빼. 그럼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리고 나서 1부터 시작해서 앞에 거는 계속 똑같이. 어디까지? 요거 3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럼 P4의 1은 1. P4의 2는 짝수 두 개니까 2로 나누세요. 2. 얘는 1. 왜? n-1.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 이 네 개를 일일이 막 계산 다 하고 나서 이거 다 한 거 맞나? 빠진 거 없나?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공식으로 일부러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예.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6에 2가 되겠지. 하나씩 빼는 거. 플러스 P. 얘는 뭐가 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한 다음에 4.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갖다 쓰는 거다, 그렇지? n-k에 k. 그래서 3. 얘 얼마야? 3. 더하기 얘 얼마야? 그래서 4. 6에 2니까. 짝수니까 2로 그냥 나누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4, 4가 그냥 나와. 그래서 요 공식을 좀 잘 이용해 놓으면 이거 활용하면은 자연수 분할이 진짜 쉬워지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근데 대부분 문제들이 이 공식을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 일일이 세고 있더라고. 오케이? P7의 3 계산하시오. 얼마? 6에 1, 5에 2. 뭐야? 무슨 소리야? 5에 1에 1, 4에 2에 1. 이러면서 막 세고 있어. 여기서 이거 세지 마. 이런 걸 셌을 때 막 8개, 10개 남은 경우도 있어. 그걸 언제 다 세고 있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공식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너희들 일단 자연수의 분할까지만 일단 오늘 진행하자. 집합의 분할도 지금처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상황 자체가 많이 복잡해져.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자연수의 분할까지 나간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숙제 굉장히 적을 거야, 맞지? 자, 숙제는 뭐냐면, 유형 5번. 근데 유형 1번은 못한다, 그치? 유형 2번도 못할 거야. 그리고 뭐? 유형 5번 하나밖에 없어? 유형 6번 뭐야? 유형 5번 6번밖에 없어. 오예야 이거 아씨야 모르겠다 나는.